소음은 귀에 악영향을 미치는 뭔가 부정적인 요소죠. 그러니까 소음성 난청에서 내 귀가 망가지고 있는 거를 얘가 보호할 수도 있는 거야, 아연이. 그런 효과도 같이 발휘해서 이명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나.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이명 얘기를. 저 이제 약간 이명이 들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가 조회수 100만 넘었잖아. 아, 저는 오른쪽 이명이 약간 있고 관심도 워낙 많은데 뭐 약이 없다 그러잖아, 이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근데 영양제, 이명에 도움 영양제가 꽤 오래됐는데 요새는 이제 에비던스가 많이 쌓이기 시작해가지고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실제로 지금 이명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영양제를 두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뭐가 있을까? 약이 없으니까. 근데 생각해보면은 신경 전달과 관련돼 있는 영양제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연구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 혹시 어떤 영양제를? 폴레이트나 비타민 B군. 폴릭 애시드나 비타민 B. 비타민 B는 지금 연구가 좀 되고 있어요. 우진 선생님은 혹시? 어쨌든 신경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혈액 순환을 좀 개선시키는 기넥신이나 뭐 이런. 기넥신은 근데 영양제라기보다는 약으로 처방하고 있죠. 은행나무. 근데 지금 제일 각광받고 있는 건 아연이에요, 아연. 아연이 이제 원래 뭐 성장, 발달, 뭐 면역 이런 거랑 다 연관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신경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특히 달팽이관 안에 있는 시냅스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달팽이관에서 발생하는 그 활성산소를 얘가 없애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원래 이런 얘기가 있거든. 돌발성 난청이 있을 때 다른 치료를 하되 아연을 동반해서 치료하면 좀 효과가 더 있을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썰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뭐 다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진 건 아닌데 제가 받았던 병원에서는 이제 아연을 처방했었습니다. 실제로 멀티비타민 중에 아연 같은 게 들어있는 거를 이제 그냥 뭐 주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제가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오래됐어. 97년에 일본에서 오래됐구나. 발표한 연구가 하나 있더라고. 74명의 환자를 가지고 한 건데 정상군하고 이제 이명에 있는 환자군하고 혹시 아연의 농도가 다를까?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봤어요. 또 차이가 뭐 엄청나는 거야. 왜 그러지? 이명 환자군은 이제 40대를 넘어가고요. 정상군은 20대로 해놨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은 아연 농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쵸. 정상인에서도. 그래서 그거를 보정을 했어. 그래도 약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명에 있는 환자 중에서도 아연이 정상인 환자가 있는데 떨어져 있는 환자가 확실히 있는 거야. 그래서 아연을 보충을 시켰더니 주관적으로 이명이 좋아졌다. 이런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그걸 보고 이명 환자의 아연을 먹으면 좋아질 거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이명 환자들의 청각학적 특성을 전혀 고려를 안 했어. 이 사람이 원래 난청이 있는지 그 정상 청력에서 이명이 들리는지 이런 걸 전혀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명의 원인이 뭔지에 대한 고찰이 없었구나. 그냥 막 막무가내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찾아보니까 2019년에 발표된 논문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더 타겟을 한정했어. 소음성 난청과 관련된 이명 환자들. 이거는 그래도 아까보다 좀 더 그럴싸하잖아? 그래서 봤더니 아연을 먹으니까 소음성 난청 환자에서 드라마틱하게 도움이 돼. 근데 이거는 아연의 기전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아연이 아까 활성산소를 없앤다 그랬잖아. 그렇죠. 소음은 귀에 악영향을 미치는 뭔가 부정적인 요소죠. 그러니까 소음성 난청에서 내 귀가 망가지고 있는 거를 얘가 보호할 수도 있는 거야, 아연이. 그런 효과도 같이 발휘해서 이명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학회에서 이제 아연이 성인 남성 같은 경우에 이제 하루 10mg, 여자 같은 경우에는 8mg을 먹으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는데 그거보다 고용량으로 먹었을 때 이명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식의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아연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부작용이 있지는 않지만 권장 용량보다 더 먹었을 때 이게 혹시 장기간 먹었을 때 어떨지 장복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가 이명이 있고 소음성 난청이라든지 하여튼 난청이 좀 동반되어 있는 사람 그 중에서도 내가 난청이 발생한 시점이 얼마 안 된 사람 왜냐면 손상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연을 먹어야 좀 더 효과가 좋겠지. 그런 사람들은 아연을 먹었을 때 이명이 좀 개선될 수 있다.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릴 수 있겠어요. 제가 원래 영양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아연에 대해서만큼은 자신감 있게 권유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비타민 B가 근데 여러 가지가 있죠. 맞아, 비타민 엄청 B1도 많아요. 있고 뭐 6도 있고 12도 있고 한데 티아민, 피리독신 이런 것들이 얘기는 있었거든요. 펀메드에서 제가 찾아봤는데 참고할 만한 논문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12 코발라민 요거는 연구가 좀 돼 있는데 좀 재밌는 연구예요. 군소음 노출. 총 빵 쏜 다음에 귀 아픈 다음에 이명 띵 생기는 그 전형적인 케이스. 제가 실제로 그거 연구도 해봤잖아요. 그치. 일반 파퓰레이션에 비해서 거의 한 10배가량 높죠. 군인들이 이명이 있을 확률이. 하여튼 뭐 여기서는 이제 대만에서 한 연구인데 113명의 군소음 노출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소음성 난청이 있는 사람, 소음성 난청이 있고 이명도 있는 사람, 그리고 정상인 사람.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난청과 이명이 동시에 있는 환자한테는 코발라민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난청이 이명의 어떤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코발라민까지 부족하면은 더 생길 수 있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주관적인 이명이 있는 환자들한테 코발라민을 처방했더니 생각보다 좋아졌어. 이걸 이제 인도에서 받아가지고 인도에서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발라민에 대해서는 꽤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발라민은 많이 먹어도 왜 쌓이지 않죠? 수용성 비타민이어가지고 그냥 나가버리잖아. 이 경우에는 내가 이명이 있고 난청이 있을 때 코발라민이 좀 더 들어가 있는 거를 선택해서 먹으면 크게 문제될 것도 없고 그냥 뭐 문제 없이 한번 먹어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핫한 게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 먹으면 뭐 근육의 회복력이 올라간다 이런 거 근골격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기저기 많이 하는데 당연히 이비인후과에서도 건드리긴 했더라고요. 마그네슘이 약간 신기능 저하가 있거나 할 때 심장에 좀 무리를 줄 수 있는 부작용이 있잖아요. 과용해서 먹었을 때. 근데 다 고용량으로 연구를 해놨어. 근데 마그네슘이 세포 내에 있어가지고 측정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를 줘야 되냐도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요거는 논문을 여러 개 봤는데 이거는 권유하기가 조금 증거가 조금 부족하다.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도 잘 모르겠고 측정하기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얼마를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실제로 증명된 독성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명이 있는 환자한테 이거를 영양제로서 먹어라. 이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 이명이 있으면서 난청이 있으면 앞서 말씀드린 아연이랑 비타민 12 요거를 드셔보시면 호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계속 그리고 연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명인데 지금 이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업데이트되고 금방 나올 겁니다. 모르는 걸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저희도 뭐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고 이런 걸 계속 업데이트된 걸 그러니까요. 먼저 확인하고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저도 계속 그거 공부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이게. 추가적인 또 이런 연구 결과가 있으면 또 계속 닥터 프렌즈에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따라가면서 예. 조금 쉽게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